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당신을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반복될 만큼 충분히 독이 든 버전의 이야기만 있으면 됩니다. 대화도 동의도 없이 오직 당신의 침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이야기가 승리합니다. 그들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지만 그 단어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내려지는 선고가 아닌 속삭임 속에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당신은 그 칼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것은 당신이 내어준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훔치고 예곡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팔아넘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감정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통이 가미된 뒷이야기는 힘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할수록 당신은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거울이 되고 그들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당신이라는 거울을 먼저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차가운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언제 배신해야 할지 모르는 자는 가장 불리한 때에 배신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존자는 불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언제 가면을 불태워야 할지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 아래에서 당신 자신이 증발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멋대로 이야기를 다시 쓰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허구를 제로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조차도 예외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추측과 드라마의 굶주린 청중뿐입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당신을 맞이하는 침묵 속에서, 허공에서 멈춰버리는 미소에서, 1초 더 길게 머무는 시선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향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누군가 당신 등 뒤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멋대로 바꾼 뒤에야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불편한 말입니다. 그들은 속삭임으로 당신을 다시 썼고, 최악인 점은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오직 감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직감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증거가 될 뿐입니다. 잘 다듬어진 거짓말은 날것의 진실보다 인용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편집되고 필터링되고 재포장되었습니다. 당신의 말투는 바뀌었고 당신의 고통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아주 세심하게 각색되어 다시 유라레마스. 다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이 얼마나 우아한 변명입니까? 그들은 당신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을 부드럽게 묘사했을 뿐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공감을 곁들인 소문은 소화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당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공허한 세상에서 당신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진실은 너무 무겁고 진정성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구를 선택합니다. 강압이 아닌 서서히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그 칼을 든 사람이 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치 비밀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건네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칼날이 살을 베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겨진 침묵의 무게만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배신입니다. 조용하고 우아하며 지독히도 익숙한 배신.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로 빛날 수 없는 자는 타인의 빛을 꺼뜨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말했기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첫인상이 곧 사실이 됩니다. 첫 번째 버전의 이야기가 거짓일지라도 그것이 승리합니다. 그러니 공정함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정의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주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명료함과 불꽃으로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비틀게 두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은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소음보다 오래 살아남아 모든 것을 재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증거도, 지위도, 법적인 보호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목소리뿐이지만 그 목소리가 올바른 귀에 들어간다면 누구든 파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동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할 뿐이고 군중이 나머지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 믿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었으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명예는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귀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적절한 억양만 있다면 단 한 번의 속삭임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돌을 녹이는 산처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누가 이 터무니없는 말을 믿겠어? 틀린 질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이 말을 믿고 싶어 할까? 우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암시할 뿐입니다. 단 하나의 의심의 씨앗을 심고 한 걸음 물러나 불이 번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한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결코 의심받아서는 안 될 것을 변호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규칙, 그들의 프레임, 그들의 권력을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이미 깨뜨려버린 거울을 닦으려 했으며 유령을 쫓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유죄가 아닙니다. 단지 너무 늦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판은 진실이 아닌 타이밍과 침묵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 그 사람을 위해서야 라는 말이 나온 뒤 모두가 미소 짓는 동안 당신이 사라져갈 때 감도는 그 침묵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대체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선호하는 왜곡된 버전의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약한 자들은 파괴 공작에 의존한다. 고결함이란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허구 속에서 조연이 된 자신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시 쓰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다고 믿습니까? 하지만 말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침묵은 허락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평판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이야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사용하고 색을 바꾸고 맥락을 제거한 뒤 그 밑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야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이 더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첫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전쟁터를 떠났을 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당신은 날것의 무언가를 공유했습니다. 한때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상처를 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다른 식탁의 요리처럼 내놓았습니다. 드라마로 양념하고 비웃음으로 장식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없었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동의도 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되돌아왔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여전히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상처 입고도 침묵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잊힐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침착함의 신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죄의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되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당신의 묘비명을 새기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소리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거짓이 유일하게 남은 버전이 되기 전에 그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방어하지 않은 이미지는 다시 그려질 것이고 조용한 이름은 개명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칼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침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오직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말한 사람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번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 챕터를 닫게 내버려두는 마지막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다른 누구도 모르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심장은 식탁 위에 꺼내놓은 채로 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간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초대받지 않은 저녁 식사의 안주거리로 올랐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공감으로 포장된 재미로 오락거리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려고 말한 것뿐이야.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설명된 것이 아니라 전시되었습니다. 당신을 울게 했던 바로 그 일이 이제는 비꼬는 말투와 가벼운 웃음, 와인 한 모금과 함께 곁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칼을 쥐어준 것입니다. 신뢰가 신성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뢰는 화폐일 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에게 관심을 사다주는 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얕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들을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약한 자는 증오심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할 수 없는 것에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배신한다. 당신은 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확당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인간이 아니라 자원이고 공급품이며 그들이 다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과거의 일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악인 점은 그들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그다지 심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친구단 한 명만으로도 당신은 상처 입을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자들에게 열린 입구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면전에서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썩어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한 빛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당신의 빛을 내어주며 누군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무기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한때 가족처럼 대했던 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니 다음 배신이 당신을 깨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잃기 전에 그들을 잃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배신이 항상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듣고 침묵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칼날이 아니라 그 칼날이 지나간 뒤에 이어지는 조용한 끄덕임입니다. 당신은 떠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들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잔인한 말에는 청중이 필요하고 모든 인격살인에는 무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듣고 원칙보다 예의를 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당신은 목표물을 찌르지 않았지만 배신이 박수 속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방을 밝혔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당신을 중립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은 동의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앉아 정중하게 커피를 마시고 화제를 돌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또한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한마디였는데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일찍이 불의에 맞서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그 불의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선함이란 해악의 부재가 아니라 용기의 존재입니다. 소문은 머리가 둘 달린 뱀과 같습니다. 한 머리는 희생자를 물고 다른 머리는 듣는 사람의 척추를 감쌉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마다 그 뱀은 더욱 조여옵니다. 당신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산소이고 증폭기입니다.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칠 때마다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군가의 이름을 죽이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침묵과 비방 사이에 서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강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곤란한 사람이 되기 두려워서 상황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기를 오염시킨 사람과 함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배신하지 않았지만 진실에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내버려 두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사람들은 폭군에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과 자유를 맞바꾼다.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이와 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실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증오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2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친절했고 마음을 열었으며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두었을 뿐입니다. 배신은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정중함으로 포장하고 2번째 기회라는 리본으로 묶어 건넸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찌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리키며 눈에는 신뢰를 담은 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해주면 그들이 멈출 거야. 내가 인내하면 그들이 변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해치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한 일입니다. 당신은 견디고 흡수하고 용서했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용서할 때마다 당신은 배신이 걸어 들어올 또 다른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의 타격으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침식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느린 자기 소멸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가 이건 잘못됐어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하는 것보다 혼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비통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벽을 쌓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가구를 재배치하기 위해 들어왔던 자들에게 문을 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또 다른 대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 줄 기회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빚진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경계선, 불꽃, 그리고 마지막 단호한 아니오를 말입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부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당신을 가두었습니다. 당신은 그 배신을 계속해서 되감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었던 당신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는 과거의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드리지도 않는 유령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상처를 되감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제대로 복수하는 법을 아는 자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 때때로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할 필요도 매듭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평화 사이의 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주었고 그들은 이기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챕터는 끝났습니다. 승리란 그들의 이름을 듣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에 갇힌 생존자일 뿐입니다. 그 페이지를 찍고 불태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깨진 약속들의 박물관이 아닌 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상처를 장식품처럼 지니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한때 사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이끌도록 더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비극 속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서 걸어나와 대본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며 살지 않고 해명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복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접근 권한을 취소했을 뿐입니다. 경고도 설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강자는 약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의 필요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칼을 보고 그것을 뽑아내고 계속 걸어나간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나는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구합니다. 나는 믿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 존중받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한때 나는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침묵했지만 이제 나는 침묵합니다. 내 곁에 남은 이들이야말로 내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실의 불꽃을 든 마지막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태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서야 한다면 나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설 것입니다. 이 날것의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여기까지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침묵보다 깊고 생존보다 강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불길 속을 걸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당신이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것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존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배신이 칼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누군가에게, 침묵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 누군가에게,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깨달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히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소음이 아닌 진실과 함께.